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두 가지가 어떤 걸까요? 바로 보장이 얼마나 큰지와 보험료일 텐데요. 자, 전 연령대에 걸쳐서 질병 사망 원인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게 뇌쪽과 심장 질환이죠. 자, 그런데 중요하다고 해서 다 준비하자니 비용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신데요.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최저 2만 원이면 가볍게 준비할 수 있는 뇌와 심장 질환 플랜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어떤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라는 주제로 걱정되는 암 가족력 대비 플랜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3대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비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확실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는데요. 0131-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이죠. 요즘 좀 저렴해야지 보험에 관심 또 가지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가장 비싸다고 유명한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최저 2만 원이면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가 보험을 처음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시기나 상황에 맞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어느 또 일정 기간 지나서 증권을 또 꺼내서 보다 보면 왜 이렇게 또 빈틈이 많은 것 같고 보장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추가로 보완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증권을 꺼내볼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건강이 걱정되는 그런 나이대에 이미 돌입을 할 때이죠. 그래서 추가로 처음처럼 꼼꼼하게 빈틈없이 준비를 추가로 하려고 하니까 보험료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를 돌려받는 실손보험과 또 암보험은 어느 정도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이 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시급하다. 그래서 기존의 추가로 보완하는 부분에서 갖고 있는 보장과 똑같이 더 크게 준비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거기에 맞는 추가 보험은 가지치기 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 가지치기 하듯이 엮어가는 방법으로는 추가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성비적 그리고 보장의 금액은 크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뇌나 심장 질환 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기저질환의 대표인 당뇨까지 한 증권에 담아서 저렴하게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보험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통계치로 보죠. 통계치. 우리가 암보험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바로 통계. 내 주변에 너무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자, 통계로 보는 2019년도에 사망 원인 질병입니다. 사망 원인. 압도적으로 1위로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암이에요. 악성 신생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암이라는 게 이제 의료기술도 너무 발전했고 그리고 5년 이상 생존율도 73%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조기에 발견을 못했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다 치료비를 산정특례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치료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치료를 포기한 경우.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이 암이 1위에 사망 원인 1위에 꿋꿋하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 암은 뭐 우연히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도 우연히 걸리는 게 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암은 예방을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암 같은 경우는 보통 암을 예방하는 뭐 예방 수칙, 뭐 10계명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만 꼽아 보면 제일 먼저 흡연이죠. 흡연. 그래서 암은 내가 예방할 수 있는 세 개를 꼽는다면 내가 담배를 피지도 말고 또 담배를 피는 사람 곁에도 가지 말고 이게 가장 안전하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음식을 조절해서 짜고 맵고 이렇게 먹지 말고 과일이나 채소 종류로 육류보다는 채소 종류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그래서 정기검진에 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 평생 동안 담배 피는데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더라.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담배 한 번 안 폈는데 뭐 폐암이 걸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내가 어떤 유전자의 속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담배를 안 펴도 내가 암이 걸릴 수가 있고 담배를 많이 펴도 암이 안 걸릴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는 뭐예요? 모든 게 정기검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암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이 2위, 3위, 4위를 다 차지하는 게 어떤 거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2대 질환이다. 자, 2위에 심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어떻게 돼요? 심장도 들어가 있고 뇌혈관 다 들어가 있고 4위도 마찬가지죠. 뇌혈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암 다음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는 이 뇌와 심장에 대해서는 준비의 폭을 굉장히 넓혀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위에 당뇨가 있죠.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로 한번 사망 원인을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 다음으로 너무나 두려운 심장 질환은 도대체 어떤 질환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장 질환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갑자기 관상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갑자기 딱 막혀서 심장이 괴사하는 거. 이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이게 바로 중증 질환이에요. 중증 질환. 이거는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갑자기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암처럼 나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는 이런 거를 바로 돌연사다, 급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심장 질환도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막히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전조 증상이 있게끔 서서히 막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경증 질환의 협심증입니다. 심장 질환 중에서. 자, 그러면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가 산에 오를 때나 이렇게 운동 부족으로 내가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혈관이 좁아졌던 게 갑자기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협심증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미연에 조기 발견해서 스텐트 삽입을 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딱 중증과 경증으로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단받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진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다음으로 심장에 대한 준비 굉장히 폭넓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보면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뇌 쪽 질환은 증상이 어떻게 해요? 가사가 뭐더라? 이제 약간 깜빡깜빡하는 증상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한쪽에 힘이 없고 한쪽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다음 머리도 아픕니다. 그리고 어지러워.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아니면 내 한쪽 발에 힘이 없고 이렇게 전조 증상이 와서 골든타임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뇌혈관 질환은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전조 증상을 많이 놓치죠. 그래서 뇌 쪽 질환은 뭐부터 온다? 마비부터 옵니다. 마비. 반신마비부터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크게 되면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는 살아있고 나의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100%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보다 심장보다 치매보다 더 두렵고 더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뇌혈관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몸에 찾아오는 전조 증상을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뇌나 심장 외에도 우리는 식도든 아니면 위든 아니면 어떤 혈관에 굉장히 적들이 많아요. 그런 혈관의 적들이 뭐냐? 혈압이죠, 혈압.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흡연, 음주도 있습니다. 이런 게 모든 동맥경화의 원인의 위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환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 쪽으로 가면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 심장으로 가면 심장 질환이 되는 겁니다. 뇌 쪽 가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모든 이 혈관의 위험 인자들은 우리가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통계로 보는 거예요. 통계로 보는데 벌써 10년 사이에 무려 어떻게 해요? 심장과 뇌혈관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금이 30배가 늘었다.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지급된 거는 어떤 거예요? 왜? 식생활이 너무나 기름져졌어요. 너무나 풍부해졌죠. 그리고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어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혈관에 어떤 기름기가 많이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혈관 비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암 다음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는 2대 질환, 뇌와 심장에 대한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 바로 이 통계치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당뇨입니다. 당뇨. 이 당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합병증도 굉장히 무섭죠. 당뇨는. 근데 이 당뇨 같은 경우는 당뇨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도 암보험에서 당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인수에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당뇨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암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당뇨는 혈관 질환에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당뇨 관리를 너무 잘해야 되고 당뇨 환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할 때 재검이 나오잖아요. 재검 나와서 다시 진단을 받게 되는 게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당뇨 전 단계인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얼마다? 1,300만 명이 이미 당뇨의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대 질환도 중요하고 만병의 밑바탕이 되는 기저질환인 당뇨의 준비도 굉장히 시급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느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비갱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보험들이 중증 질환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암도 유사암이나 이런 부분은 작게 돼 있고 큰 위암이나 간암, 폐암 이런 쪽엔 또 크게 보장이 돼 있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중증인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는 뇌졸중까지 준비를 많이 돼 있고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는 중증 질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비갱신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이 걱정되는 이 나이 때에 내가 추가로 보완하려고 보니 시기적으로도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요즘은 이제 회사나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증 질환보다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증 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다더라. 그래서 내가 증권에서 추가로 보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대 질환이나 당뇨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은 40세까지는 당화 혈색소 6.5% 이상인 분, 그러면 진단만 받아도 500만 원이 나가죠. 진단만 받아도 최초 1회안입니다. 5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88대를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세분화되지만 88대 질병에 3천만 원. 지금 이제 이 수술비의 그 보장의 이 가지수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5대도 있고 7대도 있고 21대도 있고 많게는 124대까지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가지수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큰 질환에 대해서 좀 크게 받고 작은 생활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작게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88대
여기도 40세까지는 3천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 55세까지는 2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2대 질환 수술비 여기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2천만 원 들어가면 보통 이제 40세 기준으로 내가 뇌혈관이나 아니면 허혈성 심장 수술 아니면 뭐 급성 심근경색 이런 걸로 수술했을 때 이 40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88대 7대 질병에 여기가 2대 질환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3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특약으로 또 우리가 2대 질환 수술비 따로 가입을 했어요. 2천만 원. 그리고 어떤 질환에 계속 플러스 되는 질병 수술비가 50만 원 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2대 질환으로 수술하게 되면 5,050만 원. 어떻게 보면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잖아요. 한 번 받고 재발했을 때 또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은 어떻게 보면 수술비보다는 더 좋죠. 왜냐하면 수술은 수술해야만 주지만 진단비는 진단 받으면 주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의 금액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의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술비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준비한다는 거는 예전에 이렇게 우리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 실손보험의 대체 보완으로도 굉장히 좋고 진단비의 대체 보완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세까지는 5,050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고 만약 55세까지는 2대 질환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7대 여기에서 2천만 원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대 질환 수술비에서 500 그리고 기본으로 따라가는 거 50 그러면 2,550 55세까지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나 심장으로 수술할 때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꼭 뇌나 수술이 아니고 여기 동맥경화다 녹내장이다 관절이다 다른 수술을 하게 되면 또 88대 이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과 5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뇌나 심장 말고도 우리가 아까도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도 무서운 이런 당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자, 아까처럼 똑같은 담보 플랜이죠. 여기서 내가 당뇨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 그럼 여기서 당뇨 500만 원 받죠. 40세까지는.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5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당뇨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7대 질환에 당뇨 질환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3천만 원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수술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세까지는 당뇨 질환으로 3,550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담보들을 다 준비했을 때 어떻게 보험료는 과연 어떻게 갈까? 자, 40세 계신 분들 남성분 3만 원대, 여성분 3만 원대입니다. 50대 계신 분들 남성분은 4만 원대, 여성분 3만 원대예요. 이거는 10년 갱신입니다. 10년 갱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의 추가 보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갱신 추가 보완에 2대 질환, 당뇨 포함해서 이런 질환이에요. 근데 아까처럼 여기서 내가 오늘 처음에 강의 제목처럼 최소 2만 원부터 나는 이 보험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담보를 다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88대와 2대 질환과 이렇게 수술 특약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가족력 있어. 나는 당뇨 진단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2대 질환도 놓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뇨 진단과 2대 질환 수술비하고 기본 수술 특약 이렇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뇨 빼고 수술 특약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에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맞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쏙쏙 골라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술 특약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2대 질환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신장 같은 경우는 중증 아니면 경증 중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뇌 쪽 질환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거는 마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재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 장애가 내 몸에 남기 때문에 주변에서 간병하시는 간병비도 굉장히 비용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암이나 심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뇌 쪽 질환에 대한 준비 꼭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증권을 꺼내서 보험의 추가 보완을 생각할 때는 대부분 40대가 이제 넘어갑니다. 정작 이제 내 몸의 건강이 걱정되는 그 나이대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발병률이 높은 이 40대에서 60대 계시는 분들 2대 질환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보완 하셔야 되고요.
모든 거는 이 중증 질환은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뭐 실손보험도 중요하고 암보험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다 알죠. 하지만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질환이 와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저렴하게 차라리 보장의 범위를 넓혀서 가성비 좋게 가져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보험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명적인 질병 저렴하게 꼭 준비하시라는 그런 방송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당뇨가 참 흔한데 이대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 한 번에 2만 원부터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6.5만 돼도 당뇨에 대한 진단비 500만 원 나오고요. 자, 이대 질환에 수술을 할 때 그때마다 무려 5천만 원씩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너무 저렴한데 이렇게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 좀 마음이 푸근해지는데요. 전문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당뇨가 너무 흔해서 질병같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2만 원 플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은 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이건 질병에 관한 거고 나이가 많으면 말수록 조금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인데 솔직히 당뇨 진단받아서 진단비를 주는 건 과거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당뇨 환자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가 각 상품 안에 당뇨 진단비를 넣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당뇨 진단비 받으면 굉장히 가성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만약에 준비를 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담보를 다 넣지는 마시고 당뇨 진단이나 아니면 88대 아니면 당뇨 진단이나 이대 질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술 특약하고 엮어서 가시면 충분히 2만 원에 추가 보완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 서둘러서 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 질환이랑 당뇨에 집중해 봤는데 혹시 다른 보장도 넣어갈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강의에는 우리가 추가 보완으로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보장의 폭을 넓혀가 보자 하는 게 오늘 강의 핵심이었고요. 이 증권, 한 증권에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있는데 이 증권에는 제가 수술 특약이나 당뇨로만 제가 설계해서 2만 원 플랜으로 뽑았지만 이 증권 안에는 진단비, 암 진단비도 있고 유사암 진단비도 있고 뇌혈관이나 뇌졸중이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이나 아니면 상해 질병 입원 일당 수술 특약 배상 책임까지 이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못했던 불필요한 담보들이 만약에 준비를 안 했다면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게 쏙쏙쏙 찾아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추가로 보완하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저희가 설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우리가 매달 2만 원쯤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오늘 소개드린 보장이 얼마나 가성비가 뛰어난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당뇨 수치 나오기는 너무나 쉽고요. 중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대 질환 각별히 위험한 만큼 오늘 한번 2만 원대로 저렴하게 한번 설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어떤 가족 병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합니다. 강진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의 저희가 보험 상담을 좀 도와드릴 때 가장 먼저 어떤 가족력 있으세요라고 그걸 여쭙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가족력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떤 가족력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첫 번째 질문이 가족 병력을 물어보는데 맞아요. 이게 이 유전적인 요소를 절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그 후손에게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리 집 가게도 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할아버지가 폐암이시니까 큰아버지가 위암이시고 오. 우리 아버지가 폐암이 예. 나고 자 우리 엄마가 경부암이에요. 자 나는 암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있다는 거죠. 예. 가족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오, 부모에게 예. 암이 있다면 그러니까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이런 것들이 있으면 3배. 또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한테는 없었는데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도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는데 사실은 암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 가족 병력이 없는 사람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족 병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3배를 대고 있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건데 없다고 해서 우리 집은 가족력이 없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지금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나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정말 암세포라는 게 뭐 별다른 세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몸속에 있다가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몸이 어딘가가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암세포가 탁 붙는 곳이 암세포가 돼서 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족 병력 중 1위 암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가족력이 없어도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데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준비를 하고 얼마나 크게 준비하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또 어떤 질병들이 위험할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족력 유전적인 것을 절대 피할 수 없는데 고혈압도 그렇고요. 당뇨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치매도 2배에서 3배가 다 나오는데 예. 다 가족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그 질병 우리가 얘기하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가족 병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해봤어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네. 건강한 식습관, 좀 우리가 식습관 패턴을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유리하고요. 우리가 강조, 100만 번 의사들이 강조하는 거 있죠? 운동.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진단비가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진이에요.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검진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조기 발견되는 암도 있고요. 뇌졸중 미리 발견이 돼서 혈압약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그냥 3배, 2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더 발병할 수 있는 높은 일인데 자 내가 이런 건강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은 피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걸리면 좋은데 네. 또 있거든요. 그게 저는 보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험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보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나만의 맞춤 보험이 있다면 저는 이런 그 위험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방이 가장 최우선이겠고 그래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다라는 표현이 딱인 만큼 우리가 보험을 꼭 들어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피할 수 없다면 대비를 해야 네. 되겠죠. 암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셔서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 게 네, 좋을까요? 지금 제가 여기 글씨를 많이 쓴 한번을 여기 올려놨는데 예. 자 모든 암을 준비하는 암, 가족 병력이 있는 암을 조금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특화된 보험 또는 저는 재진단, 암진단비, 암보험을 좀 추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치료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비도 좋아졌고요. 표적 항암 치료도 좋아졌고 많이 좋아졌는데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써놓은 게 있어요. 뭔지 알죠? 최대한 젊고 예.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하세요. 저는 이 보험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보험이 가입하기가 옛날에는 좀 용이했다면 요즘은 보험회사가 정말 칼자루를 쥐고요. 건강한 사람,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사람들만 고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보험 가입이 어렵고 내가 유병자가 되면 정말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서부터 시작해서 미리미리 가입하는 거 정말 진짜 몇 번이고 100번이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거를 보험으로 보험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냐 말씀을 들어보시면 요즘은 건강검진하면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하면 대부분 떼내는 게 있죠. 용종. 용종이요. 예, 용종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용종만 떼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지금 탑재된 데 많아요. 또 하나는 급성 간염으로 진단을 받아도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런 급성 간염이나 바이러스 질환 보험금 작아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검진을 한다는 거예요. 즉 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제가 이거는 강조 또 하는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발 모든 암이 보장되는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범위요. 네, 내 1억을 들었어. 내 보험 나 1억이야. 증권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증권을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써 있죠. 유방, 자궁, 방광, 전립선, 또 대장 전막내암 제외 이런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반 이상, 50% 이상의 암 보험은 아직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를 덮어놓지 마시고 꼭 열어서 이런 보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왜 이걸 빼겠어요? 여성 발병률 1위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거든요. 남자들 전립선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55세밖에 안 됐는데도 전립선암 수술 받았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야, 이렇게 흔하구나. 근데 우리 제부 하는 말이 병원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요? 굉장히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걸렸는데 1억짜리 받을 줄 알았는데 얼마 준다고요? 4천 50%도 안 준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요 암 전체 보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치료비가 나오는데 뭐 치료비 하면은 우리 앵커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맞아요. 표적 항암 치료비. 그쵸? 요즘 이거 또 따로 특약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지금 이게 보험회사가 아직 위험률이 그러니까 아직 책정이 안 돼서 10년 갱신형으로 하다 예. 보니까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은 게 그동안에 암이 걸리면 항암을 하잖아요. 그럼 항암을 하게 되면 정말 내 암세포의 전체를 다 항암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다 빠지고 식욕 없어지고 체중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맞아요. 감량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딱 검사를 해요. 그러면 추적 관리하자. 그게 표적 항암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내 암 부위를 딱 주사만 맞고 내가 통원을 해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최근 암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최신 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실비 이런 데서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네,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제가 네. 얘기했잖아요. 그냥 통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실비가 좋아도 통원비가 2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25만 원인데 월 평균 보험료가 네. 그러니까 병원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한 번에 가면 한 대 주사가 보통 300~400만 원씩 하거든요. 그게 이제 20번 또는 경우에 따라 30번을 하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비용이 드는데 이게 없었을 때는 의사가 추천을 해도 제가 그것을 수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탑재를 시켜줬어요. 근데 아직은 보험료가 싸니까 꼭 가입을 하시고 이건 10,000원만 들어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또 하나 요즘 보험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요즘 내가 제 후배가 유방암으로 치료받는 중에 정말 집에 와서 있는데 혼자 사는 친구라서 집에 와 있는데 먹고 뭐 하는 거 너무 못하겠다는 거죠. 온몸이 힘들죠.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사도우미가 100회를 와서 해줘요. 암보험에서요? 네, 여기서 가사도우미 특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뇌혈관이나 이런 것에도 해당이 되는데 보험료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돈만 주면 100회를 와서 청소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내가 갑자기 왕비 대접을 받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프면 다 귀찮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담보가 있으니까 제가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통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통원비도 좋아졌어요. 통원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대요. 물론 상급 종합병원에 가지만 이게 어느 보험사는 무한대, 그러니까 횟수가 제한이 안 돼 있고 어느 보험사는 연 30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하면 10만 원씩 받고 통원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큰 부담 없고요. 보험료 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통증 완화 치료라는 게 이제 암하고 나서 너무 아플 땐 이런 치료를 받는데 요것도 연 1회로 50만 원 또는 30만 원 하니까 요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재활 치료까지 하는데 이 보장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비싸지 않을 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재진단암이에요. 재진단암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는 새로운 원바람이나 재발암도 중요한데 잔여암이거든요. 암 치료를 내가 진단을 받으면 이게 1, 2년 안에 끝나지 않고 평균 치료 기간이 5년이라거든요. 예.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내 몸속에 암이 있어서 계속 항암을 하고 내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처음에 암 진단금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생활비로 쓰게 되거나 해서 내 치료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재진단하면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내가 암이 걸리면 이미 보험료는 납입 면제됐어요. 오. 그래서 나는 보험료를 안 내요. 네. 그리고 암 진단비 받아서 없어졌는데 재진단하면 내 몸에 암세포만 나타나는 시간, 전이, 재발, 그다음에 새로운 암 또는 잔여, 차후가 내 몸에 암세포만 있으면 계속 주는데 그게 어떤 회사는 1년 주기, 어떤 회사는 2년 주기예요. 이것만 선택하시면 보험료 안 내고 암보험을 네. 가입하시는 효과가 있는 게 이 재진단암이에요. 그러네요. 암보험이 이렇게나 진화를 했네요. 예전엔 그러니까요. 진단비 하나만 생각했는데 재진단비에다가 가사 도우미가 뭐 100회씩을 찾아오고 거기다가 뭐 통원치료비까지 나왔는데 너무나 좋아졌는데 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가입할 수 있을까? 엄두도 못 내실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병자 암보험에 아까 우리 김정덕 전문가님이 강의했던 당뇨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돼요. 근데 혈압약이라든지 다른 자잘한 질병 수술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암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 비싼 암보험을 조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면 남자분들 유병자이신 분들 암보험을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보험을 못 가입하거나 60이 넘으시면 안 돼요. 60 전에까지밖에 안 되는데 암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보통 1,000만 원, 61세 되시는 분이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하는데 46,000원. 비싸네요. 20대인 사람 몇천 원이 7,000원. 8,000원. 자, 그렇게 되는 돈을 네. 61세에 유병자가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는데 그것도 60세에서 90세 30년밖에 보장을 안 받는데 46,000원, 43,000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제발 꼭 건강할 때 보험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ABC사에 지금 54세, 57세 왜 제가 남자를 들었냐면 네. 남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3만 원대이고 4만 원대 나오잖아요. 똑같은 암 진단비 1,000만 그러네요. 원이거든요. 그런데 D보험사에서는 18,000원, 19,000원. 확 낮아졌어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내가 D보험사를 가입하고 몰랐다면 네. A보험사를 가입하셨다면 그러니까 20년 내는 동안에 330만 원, 많게는 480만 원까지 더 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와. 그래서 혈압약만 드시고 계시고 아직 60세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D보험사가 좋을 것 같다. 지금 제가 부랴부랴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암 토탈 케어 플랜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전조부터 다 요즘은 또 말기암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집에 암 가족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꼭꼭 집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정말 암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암보험 하나씩은 다 있으시지만 오늘 방송 보시고 와 이렇게 토탈 케어 되는 암보험 준비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원픽은요. 그래도 유병자분들이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니까 하나 골라주신다면 결국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하는 D보험사예요. 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가족력이 중요하니까 있는 분, 그다음에 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앵커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유병자이신 분들은 꼭 이 D보험사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좀 조목조목 골라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D보험사 암보험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유병자라도 당뇨가 있어도 건강채처럼 큰 보장에다가 건강채처럼 비슷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플랜은 D사라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암보험의 범위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암 보장들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강진록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살펴볼까요?
자, 25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0대 중반이라고 해요. 2년 전쯤에 수술한 적이 있는데 수술비 보험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이제 보험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프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욱 보험의 절실함을 느끼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어떤 수술 이력이 있어도 보험의 문턱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어떤 수술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유추를 해보면 뭐 무릎 관절 수술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여성분이라면 유방이나 자궁혹 정도 이런 수술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어깨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깨 뭐 회전근개 파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고지사항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2년 전에 수술하셨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표준체로 일단 고지하셔가지고, 고지하시게 되면 일단은 할증보험료는 안 붙잖아요. 유병력자처럼. 다만 이제 수술 부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부담보, 아니면 뭐 5년 아니면 정기간 이런 부담보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담보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일단 표준체로 고지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약 여기서 부담보가 뭐 정기간이다 아니면 보험료가 뭐 저렴하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요즘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로도 한번 또 심사를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수술 여부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가입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표준체로 심사를 받아보시고, 안 되면 유병력자 보험으로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프고 나서 작은 수술을 하고 나서야 수술비 보험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고지하시고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시죠. 자, 321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년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100세에 만기입니다. 뇌출혈 진단비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있는데 점검 필요할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강정 전문가님, 보장 범위에 대한 의미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100%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건강검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뇌가 혈압이 조금만 높으면 다 혈압약을 드시거든요. 근데 뇌출혈은 우리가 뇌혈관 중에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범위가 낮은 좁은 범위라서 지금 실제로 뇌출혈 진단금 지급액이 9% 미만이에요. 그때만 거의 내가 보장을 못 받는 거고, 지금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어린 나이라는 것은 뇌혈관 진단비를 어쩌면 가장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심혈관도요. 심혈관 진단비도 있지만, 그러니까 혈관 진단비도 있지만 요즘은 또는 심장 질환이 혈관 질환이 1과 2로 나누어져서 아주, 그러니까 부정맥 또는 그 심부전증, 여기 진단비까지 지급이 될 정도로 심장 범위도 많이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이 중요한데, 혹시 내가 뇌나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 가족력이 없더라도 저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또는 심장 질환 또는 수술비 이런 것들로 반드시 바꿔서 보장의 범위를 아주 크게 확대해 주는 걸로 바꿔주시거나 내지는 꼭 보완하시는 거 좋고요. 아직은 20대나 30대 된 친구들한테 갱신형은 웬만하면 추천 안 했으면 좋고, 주변에서 혹시 갱신형을 갖고 와서 싸다 생각하고 가입하신다면 결국 그거는 이제 70년, 80년 납입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주의해서 조금 보완하시거나 바꾸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문자 넣어주신 분 꼭 한번 리모델링 받으시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보장 커지고 또 보험료 저렴한 상품들 많다고 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고민되시는 분들 증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보시죠. 자, 61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46세 여성입니다. 과거에 자궁수술한 적도 있고요. 갑상선 약도 복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보험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뭐 여성분이 이런저런 수술도 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약도 드신대요. 어떤 네. 보험 가능할까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수술도 하셨고 또 꾸준히 지금 갑상선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거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표준체보다는 유병력자 보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요즘 이제 유병력자 보험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져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뭐 한 가지만 물어보는 질문도 되게 많아요. 뭐 5년 이내 뭐 암이나 협심증이나 뭐 간 쪽 이런 질환 없으면 되느냐 이렇게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뭐 3년 이내, 2년 이내 입원 수술도 안 물어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이내 수술이냐, 3년 이내 입원 수술이냐, 5년 이내 암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질문 고지사항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여성분이고 또 자궁 수술 하셨고 하시는 분들은 암보험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수술 특약 이런 부분에 조금 절실함이 있으면 수술 특약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대 질환 같은 경우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뭐 폭넓게 전문가한테 문의하셔가지고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의 추가 보험으로서 조금 상담을 받으셔도 굉장히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문의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전의 보험과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약을 드셨다고 혹은 수술력이 있다고 해서 거절되는 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분들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따져보시고 그중에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시죠. 자, 265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9세 남성입니다. 외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협심증 약을 드시고 계신데 외갓집 질병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있을까요?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강준욱 전문가님, 이분이야말로 가족력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어떻게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너무 축하드려요. 오. 없었어요. 사실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 수술비는 있었는데 진단비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보험사에서 부정맥, 심부전증 이게 이제 생겨서 진단비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대 혈관 질환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또는 뇌졸중으로 내가 장애를 입었을 때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나와 있어요. 단 여기는 당뇨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분이 39세라니까 아직은 젊어서 건강하신데 이렇게 건강할 때 아주 그런 꼼꼼한 지금 열려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준비하시면 아주 현명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가족력이 있어도요. 정말 여러 가지 보험들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시죠. 자, 85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45세 직장인인데요. 이 암보험과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넣으셨습니다. 자, 강준욱 전문가님, 요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 다 가입하실 수 있을까요? 당뇨라고 그랬죠. 네. 자, 보험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병이 당뇨예요. 왜냐하면 당뇨는 정말 내가 꾸준히 자주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는 당뇨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질병에서 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보험을 못 가입하는 거야? 요즘 아까 우리 김정석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아주 2가지 질문, 3가지 질문 또는 병원에 입원했느냐 안 했느냐 약만 먹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60세만 안 넘었다면 그 뇌혈관도 1,000만 원, 허혈성도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더 나이 먹죠. 60세가 넘어가면 3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미리 가입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외면당했었던 당뇨이신 분들도 여러 가지 보험들에 대해서 이제는 보장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